기가 막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부 우려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할해 주세요 화면. 방송 포털을 겨냥한 청문회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언제요? 2월 6일 날에 방송사와 포털 대표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누구 부르냐면요. 박장범 KBS 사장, 김백 YTN 사장, 홍두표 TV조선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이들이 내란 허위 조작 정보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 등을 통해 송출한 의혹이 있다면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언론인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카톡 계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카톡,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카톡까지 다 계엄령을 내려서 고소고발을 남발하겠다. 내란 선전으로 심지어 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검열하겠다. 항의 방문을 하고 검수를 하고 법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제 룰을 다 걷어내고 유리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까지 입틀막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언론인들까지 청문회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걸로 들리죠. 그러니까 사실 언론인들만 또 부른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 네이버 대표까지 맞아요. 또 청문회에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이제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이제 무조건 와야 되는 건데 뭐 사실 이번에 어떻게 출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전혀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사실 정당 자체가 이 문제 의식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최민희 의원은 저는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보층 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6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을 때리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과격한 규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더 강하게 가야 된다.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항상 그 강으로만 몰아붙이는 또 그런 스타일 자체가 때로는 지지자들한테 소구를 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잃어버리는 또 계기가 되기도 중도 국민들이 다 떠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나 중도층까지 다 좀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율 올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더 과격하게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청문회도 그 과방위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좀 경론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해서 카톡 계엄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말 되겠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기어이 하셨다라고 하니 여전히 민주당의 주류는 이런 강성 친명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수록 사실 저희 국민의힘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정말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네티즌 반응 볼게요. 예. 여러분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MBC랑 JTBC는 안 부르냐 뭐 이러면서 비판하고 계시는데 자 이거 띄워주세요. 화면 확대 해주세요. 와 뉴스 기사만 보면 완벽한 공산 독재같이 무시무시하다. 언론사 뉴스 다 이제부터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내보내라는 거 아니냐. 이야 홍콩같이 될 수도 있겠네. 진짜 무섭다. 카톡 검열당. 그리고 차근차근 공산주의 진행 중이다. 누가 진정한 내란 땡땡인지 비속어에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고요.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민주당의 불리한 집단이라면 국민이라도 총을 겨누고 카톡 검열 따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발상에 소름 돋는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 소식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에요. 이 국민들의 반응이라기보다는 분노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끼리 다툼에 있어서 고소고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랑곳도 않고 이번에 전용기 의원이 또 어제 브리핑을 하셨어요. 뭐라 했나요? 그러니까 민주파출소의 허위 조작 감시단에서 활동할 이 자발적인 이 법률단을 모집을 한다. 또 이렇게 공고를 하고 관련된 공보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준대요? 그러니까 돈을 좀 사실 선거법상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감시단에서 활동할 이제 외부의 자발적인 참여단을 모으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감시를 할 감시단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 재밌는 것이 문재인 정권 시기에 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 여가부 내 또 시민단체 지원 명목으로 해서 그 여성 지원 페미니즘 활동단 같은 거를 또 만들어서 각종 남성 커뮤니티들을 정파성으로 지정을 해서 또 감시를 또 했었거든요. 검열 아니에요? 검열이죠. 그러니까 당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고 저희 정권에선 관련 예산을 삭감
탈퇴감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야. 늘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 내주셨는데, 만약에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허위 조작 감시단이니 무슨 뭐 고소 고발이니 뭐 이제 감시 이렇게 계속해서 민주파출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런 댓글조차 못 달게 될 수도 있죠. 저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다는 이런 댓글들도 그럼요. 채팅들도. 그러니까 이게 다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 주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 자체가 제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법적으로 다 찍어 누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고발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낸 이 카카오톡이 내 지인들로부터 민주당 민주파출소에 신고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서로가 못 믿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네요. 자체 검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아, 참 이게 진짜 지금 벌써 정권 잡은 것도 아닌데 예. 벌써부터 이러한 행동을 보이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참, 네, 썸머리님이 국민을 협박, 겁박, 뭐 조폭도 아니고 너무 무섭다라는 채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국민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카카오톡 일반 메신저예요. 문자 옛날에는 문자 많이 썼는데 이제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JTBC는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였냐? 극좌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라고 조작 방송을 했다는 비판인데 지금 해당 유튜버도 JTBC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유튜버도 JTBC가 팩트체크 안 하고 뭐 했다면서 지금 JTBC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해당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저 JTBC나 MBC는 너무 일상적으로 극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표현 자체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극좌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뭔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김호준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기 때문에 극우라고 한다. 극우는 근데 소수다. 지금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면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를 극우라고 매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소수인가요? 저희가 뭐 군소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인데 예.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극우란 표현을 남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되치기 측면에서 극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런 식의 이게 표현으로 극단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예. 이 JTBC 보도가 뭐가 문제였냐면 당시에 이 어쩌라제라는 유튜브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분이 사실 뭐 2025년 뭐 최고의 선물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다. 이제 이런 페이스북 메시지를 쓸 정도로 너무도 명확하게 사실 좌파 유튜버예요. 좌파 유튜버. 그런데 JTBC가 이 지난 법원 난입 사태를 보도를 하면서 어쩌라제라는 이름으로 자막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밀어 들어가 이렇게 약간 이 선동을 하는 듯한 맞아요. 그런 메시지를 올리면서 어쩌라제라고 이렇게 자막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막상 앵커는 극우 유튜버가 국회 난입을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법원 난입을 그렇죠. 그렇죠. 극우 유튜버라고 몇 차례나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좌파가 얘기를 하는 것을 왜 극우라는 식으로 그냥 뒤집어 씌우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우파들이 법원 난입을 난동을 부렸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신남성연대 또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상을 보니까 목이 나갔습니다. 말 못하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또 일부 싱크는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라는 식으로 또 해서 자막이 얘기를 그렇게 나왔었죠.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고발을 하겠다라고 고소하겠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TBC가 사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분간조차 안 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네. 일단 이 영상을 어떻게 확보를 했으며, 그러니까 직접 찍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직접 찍겠다라는 어떤 뭐 취재가 됐건 뭐가 됐건 같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건 과연 정당한 행동이었느냐? 아까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싱크를 얻었다라고 해도 자막이 맞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유튜버들이 다 뭐 좌우할 것 없이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심지어 어쩌라지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어요. 자기는 저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아예 싱크 조작 아니냐? 음성을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본인 목소리로 들려줬죠.
거죠. 다르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JTBC를 또 고소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엉망인 보도를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 미디어특위 차원에서 항의를 했고요. 언중에 제소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정성, 객관성의 이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 좌파 유튜버에 대한 그런 자막을 달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극우 유튜버라는 식으로 몰아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JTBC 측에서도 입장을 내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이제 자식 소속 기자가 직접 난동을 부리고 찍었다라는 이 의혹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런 의혹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것도 논란이 컸는데 이건 예. 언급을 안 했죠. 그렇죠. 이제 저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고 저희가 지적한 이 자막을 왜 그렇게 달았으며 이 싱크는 왜 바꾼 것이며 왜 좌파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로 둔갑을 시켰냐 예.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막만 조용히 지웠더라고요. 맞아요. 썸네일만 조용히 바꾸고 근데 이게 언론 윤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법원 난입에 대해서 사실 그 지지자들도 되게 놀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폭동이라고 표현들은 하지만 그 상황이 너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열된 분위기와 이제 현장의 어떤 감정과 이 정치인들의 어떤 이 선동과 바람잡이들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인데 그걸 전부 다 우파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려다가 사실 되치기를 당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언론이 이 보도하는 방식도 잘못됐지만 언론의 이 책임이라는 것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정성적인 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오히려 이걸 특정 진영의 문제라고 치부를 하고 지나치게 프레임 공세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못된 보도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라마라님의 젊은 시각, 예, 제가 그 이제 시각이랑 좀 나이도 같고 93년생이고 친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각이가 이제 막 그 어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확신합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는 아닌데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는 분들도 면회를 갔다 왔는데 저는 오늘 면회 가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또 다음 내용으로 가서 보면은 이게 확대 좀 해주세요. 예. 최근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도 우선 JTBC가 진보 성향 유튜브 영상을 극우 유튜브 영상으로 내보낸 것은 잘못 내보낸 건 사실이다. 쓴 만큼 결국에는 JTBC가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팩트체크 제대로 안 한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 반응 보겠습니다. 자, JTBC는 모든 영상 올려서 검증받아라. JTBC는 매번 왜 이러냐? MBC랑 쌍두마차다 라는 것이 있고요. 이건 좀 욕설이 많아서 제가 많이 지웠어요. 저 땡땡들 속보 빨리 내고 싶어서 검수도 안 하고 예, 뭐 옆사람 목소리 자막 넣고 저러니까 선동날조 소리 듣지 계속 자막 실수하는 것도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라는 반응까지 있고 정말 질린다. JTBC와 MBC 조작질이 방송 지침이냐? 그래서 뭐 방송사 이게 핵심이에요. 그 밑에 댓글에 방송사와 언론의 보도가 중요하다는 거다. 이미 극우 유튜브로 방송이 보도되었으니 정장해봐야 시청한 국민 전원이 정정 보도를 받겠냐. 그러니 그렇죠. 정정 보도를 못 본 국민들은 말에 말을 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이제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메이저 방송과 언론사 등 가짜뉴스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라는 반응까지 정말 예. 약간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어쩌라제와 JTBC가 진실 공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뭐 좌파 대 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아귀다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마이뉴스가 또 보도하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자체는 막시 저희 미디어특위 성명서가 잘못된 거짓이죠. 정보를 한 것처럼 했지만 본인들도 또 인정을 했습니다. 예. JTBC가 자막을 잘못 달았다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거짓을 얘기한 게 없어요. 저희는 JTBC가 잘못된 자막을 달아서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극우 유튜버의 선동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했다. 그리고 그렇죠. 조용히 자막만 바꿔치기를 했다. 이 문제를 저희는 제기를 한 것입니다. 맞아요. 이 사실 어디에 거짓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좀 어물쩡 진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
결과적으로 이 어쩌라제 당사자가 JTBC를 고소하겠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 사태의 귀책이 명확히 JTBC의 잘못된 보도에 있다라는 점은 이미 입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국민들이 또 분노하는 것이 아니, 언론이라고 하면 이런 사태를 좀 해결해야 될 또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극우다 폭도다라고 몰아세우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해결책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몰아가고 있죠. 윤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극을 하고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니 근데 저희가 없는 사실을 얘기했나요? 그 저희가 자극은 누가 했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극이라는 표현을 쓸 거면 자꾸 무슨 뭐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와 뭐 권유를 받아서 배제를 했니 장갑차를 동원하라고 하느니 이상식 의원 총 맞아도 가라니. 그렇죠. 공조본과 내통을 하고 있다라고 자백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본인들이에요. 저희는 그 사실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가짜 뉴스 저희가 뿌렸습니까? 무슨 뭐 그 김어준 씨가 나와서 뭐죠? 그 미복귀 블랙 요원이 있다. 그리고 뭐 한동훈 사살조가 있다. 김경주 의원 이제 그런 얘기 또 막 하고 예. 대통령 관저에서 탈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을 누가 자극을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그리고 이제 정치 공세에 의해서 이 대통령의 신변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백래시가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저희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질서 그래서 저희가 이를테면 서부지법에 관할권 문제가 있고 공수처의 이제 수사권이 이제 명확하지가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이거 저희만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법관들 사이에서도 법관 커뮤니티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는 걸 내가 어떤 법전을 뒤져봐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거기 찬동한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영장 그 청구를 받았다면 발부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법 절차하는 사법부의 타임라인대로 가지만 그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선동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문제 해결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건을 계기로 공수를 전환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정치 공세를 펼쳐보겠다는 되게 부적절한 심산으로 저는 보이고요. 예. 민주당이 이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제가 해당 보도를 이런 식으로 좀 단독 보도를 냈잖아요. 근데 뭐랄까, 예, 아니죠. 아예 그 이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자, 최근에 MBC를 보면요, 제가 이것도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서 방송심의 신청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여론이 많음에도 찬성이 압도적인 것처럼 왜곡했다. 그러니까 앞서서 KBS가 그 방송 자료화면 잘못 쓴 거 짚어주셨잖아요. MBC는요, 여러분들 물론 보시는 분들 많진 않겠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로 방송 심의를 할 정도로 매일마다 MBC 뭐 뉴스데스크 아니면 MBC의 뭐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 등등에서 방송 심의 해당되는 방송 심의를 하는 그런 신청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여론이 실제로 많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찬성이 압도적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MBC가 공영방송인지 아니면은 정치적 성향이 있는 그냥 유튜브 채널에 불과한지, 만약에 정치적 성향이 있는 유튜브 채널에 불과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MBC는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공영방송이에요. 그래서 MBC 또 뭐 JTBC가 어제 오늘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이 공영방송과 종편방송들이 이 비상계엄 이후의 행태들을 보니까 비판의 지점이 너무 많다라면서 저희 국민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최근 MBC와 JTBC 등 이런 방송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편향적으로 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 이제 방송들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가끔은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 뭔가 이게 좀 약간 편향적이고 뭔가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이 든다고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뭐 JTBC가 켜져 있거나 MBC가 켜져 있거나 네. 약간 꼭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정말 티가 날 정도로 그냥 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면 아 저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라서 예. 아 참 너무나 이게 편향적이다라는 것들이 다들 많이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고 예. 또 예전에도 뭐
뭐 MBC 같은 경우에도 한 2023년에도 또 뭔가 단적인 예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뭔가 상임위 이런 것들을 할 때 네. 뭐 장제원 의원이 막 호통치는 장면을 막 한 1분 30초씩 막 이렇게 내보내요. 예. 근데 이제 뭐 우상호가 막 뭐 초선 주제 막 이러면서 막 뭘 안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누가 봐도 이렇게 인상 찌푸려지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뭐 한 30초? 그러니까 한 35초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안 좋은 이미지는 한 3배 정도 많이 내보내고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계속 다 축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슬쩍 빼고 이렇게 뭔가 약간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보낸다거나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편향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영방송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들의 논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방송을 해라가 사실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을 탄압을 한다라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걸 또 방어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참 저도 그 또 TBS가 과거에 또 문제 그렇죠. 이런 예, 비슷한 예,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이제 거의 폐국의 위기까지 왔는데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김어준 씨 그 사람 한 명뿐만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럼 김어준 나갔으면 냅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TBS 같은 경우에. 근데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다. 김어준 한 명뿐만이 아니라 당신네들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책무 그런 것들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TBS는 지금까지 이런 지금 사태가 결론까지 온 거지. 그냥 뭐 방송 하나 뭐 편향적으로 말 한마디 내보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언론 탄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런 규정들 제대로 다 갖춰서 왜냐 너희들은 그 사람들은 다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나가서 김어준 씨처럼 유튜버 방송 자익 방송 하면 하면 돼요. 되는 네.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결코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되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들은 더더욱 더 이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지켜야 그런 것이 이제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네, MBC 역시도 공영방송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방송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는요, 제가 지난번 몇 년 동안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뭐 탄압받는다, 핍박받고 있다, 이런 거 말하기 전에요. 본인들의 보도 행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10분 방송을 하면요,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은 5대5 비율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50%, 민주당의 입장 50%, 이렇게 비율적으로 완벽하게 밸런스 맞춰서 보내야 되는 게 공영방송, 중립, 객관성.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하는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MBC 방송 보면요, 방금 언급해 주셨죠? 뭐 국민의힘 측 입장 1분, 민주당 입장 9분, 8분,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도 기사 쓰는 거 보면요, 민주당 입장의 기사들 많이 쓰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일단 쓰긴 써야 돼요. 물론 거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자수첩으로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들이 비판을 받는 지점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기자수첩으로 다루긴 하는데, 저희 팬앤마이크는 그렇게 다루곤 하는데, 공영방송인 MBC가 보도를 할 때, 편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압박이요? 언론 탄압이요? 언론 탄압은 지금 정작 누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뭐 한다 했죠? 2월 6일에 예? 방송사 포털 대표를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MBC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MBC는 민주파출소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탄압 아닙니까? 국민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하나라도 좀 내놓길 바라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당 보도를 단독으로 썼잖아요. 예? 근데요, 보통 단독 보도를 쓰면요, 받아서 쓰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타 언론사에서 받아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2차 뭐 이렇게 좀 자기들의 이런 내용을 넣으면서 2차, 3차 이렇게 쓰고 받아 쓰는 언론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MBC 관련해서 인민 단독 보도 냈을 때 지금까지도 정말 극소수의 언론사만이 다뤘습니다. 매일신문을 비롯해서 뭐 정말 극소수의 언론사만 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다뤘고 상당수의 대다수의 언론들은요 다루질 않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단독 기사 써가지고 막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종편 방송 뭐 약간 뭐 TV조선 언급했는데 TV조선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다면은 언론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희 펜앤마이크 기사에서 이런 방송에서 이런 실수 나왔다면은 언론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가만히 있지 않고 물어뜯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MBC도 자신들의 이런 실수에 대해서 좀 많이 뜨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하는 그 대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빨리 맞아요. 이게 되게 나와서 빨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언론들도 이제 먼저 기자님께서 이렇게 단독을 내시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보통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취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맞아요. 이제 바로 이렇게 빠른 사과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다른 언론사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더 이제 그 뭔가 취재를 하기에는 이미 상황이 약간 종료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쓰는 데 많아요. 뭐 결국 사과했다, 논란 끝에 사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후속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예 기사조차 안 그렇죠. 내니까. 기사조차. 저는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언론 지형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론과 방송에. 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많이들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지만은 그쵸? 너무나 당연한 방송도 민주당 일반적인 기사만 보도한다. 불꽃님이처럼 반응처럼 좀 이런 언론 지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과 방송 지형에 대해서는. 참 여전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편향적인 민주당 쪽에 편향적인 방송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오잖아요. MBC, JTBC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 편향적인 방송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몇이나 꼽을까요? 저는 사실 뭐 TV조선 얘기를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좀 그렇지도 않은 것 TV조선도 같고. 네, 그리고 저희도 TV조선도 저희도 국민의힘 잘못하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네, 다 하고 그래, 그때 그게 뭐 맞아요.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이런 일 있을 때에도 TV조선에서 먼저 단독 내보냈었어요. 예. 네, 그런 것들 다 균형 있게 저는 나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MBC나 JTBC에서 그런 것들 뭐 단독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잘 터뜨린 거 있습니까? 네. 그런 그럴 것들을 거면은- 보면 이제 편향적이구나라고 그 정말 이렇게 크리티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쥐고 안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단독 잘 내보내고 하면 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와 JTBC가 뭐 앞서 언급했던 신라면 배인규 대표를 뭐 이렇게 극우 프레임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다가 영상 비공개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불만을 터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를 그냥 가만히 막 삭히고만 있지 마시고 불만을 뭐 댓글이든 뭐든 이런 걸로 표출을 하면은 언론과 방송사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어이쿠 이거 논란되는구나 하면서 기사 수정을 하든 뭐 영상 비공개로 돌리든 영상 수정을 하든 썸네일 수정을 하든 뭐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대신에 너무 막 이렇게 그런 뭐랄까 너무 폭력적으로까지는 하지 마시고 오프라인에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여러분들이 댓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와서 채팅 남겨주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그리고 피드백이라 하죠. 저희는 피드백입니다. 잘못된 거를 피드백하는 거잖아요. MBC와 JTBC 잘못된 지점을 지적하고 개선해라. 예? 피드백하는 거니까 이런 피드백 역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많이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와서 이렇게 채팅 남겨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것들이 뭐 이 그나마 지금 이 언론 지형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평가받는 이 언론 지형을 복구하는데 원상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또 뭐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는 현재 펜앤마이크 소속으로 국회 의사당 출입하고 있는 국회 출입기자 선우윤호라고 하고요. 현장도 자주 갑니다. 현장도 자주 가서 대통령 관저 현장도 갔다 왔었고 국회에서 일어나는 현장 물론 모두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몸이 하나인지라
참석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현장 가서 현장 취재하고 온 내용들을 토대로 제 방송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끝으로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참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서부지법의 이 상황을 보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원래 다니던 회사가 이제 그 공덕역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를 한 15년 정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사에 얼마나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상황들에서 가끔 뭐 서부지법이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좀 많이 유명한 정치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좀 커다란 사건이 있으면 좀 서부지법에서 조금 시끌시끌했던 적들도 있어서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근방 일대가 이렇게 조금 시끄럽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정말 이 15년 동안에 이 여러 그 정치 사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인데 이런 사안들이 지금 서부지법에서 이거를 심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아마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분들도 이게 도대체 왜 서부지법에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제 TV로 보시다 보니까 뭐 법원에서 이거를 판단을 하고 판사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저는 이번에 이렇게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게 서부지법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뭐 뭔가 이 경찰들도 이런 커다란 사안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되게 상당히 부족했던 거로 저는 보여요. 이런 사안들이 일어날 거라고 당연히 대부분 다들 예측을 못했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경찰들은 또 이제 이런 시위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자주 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중앙지법에서 서울 중앙지법에서 했다라고 하면 예. 이렇게까지 저는 사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됐던 거는 결국에는 이 사안이 서부지법에서 저는 열렸던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뭔가 이런 경찰들의 이런 준비 태세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통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저는 보면서 저걸 계속 이 마음이 들더라고. 저걸 왜 도대체 서부지법에서 해가지고 이런 교통 통제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들의 안전 또 당연히 경찰분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한꺼번에 무너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여전히 이거를 꼭 서부지법에서 했었어야 됐을까라는 뭔가 이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이 영상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이제 그 주변에 뭐 언론에서도 뭐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뭐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주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과 제 마음이 별로 이렇게 다르지가 않겠구나. 왜 여기는 당연히 법원이 있어서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면서 하는데 참 여전히 이건 너무 찜찜하다. 왜서 하필 이렇게 다른 사안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관한 사안인데 이게 예.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됐을까 이런 찜찜한 마음이 계속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이 아까 어떤 분이 채팅을 해주셨는데 뭐였지? 예. 맞아.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인민은 뭐 피플을 국민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원래 피플은 인민이 맞다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피플은 국민이 맞습니다. 제가 캐나다 유학도 했어요. 유학 경험도 있는데 피플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국민이 맞아요. 네? 인민 여러분이라는 표현 북한에서만 쓰는 거죠. 우리나라 주적 아닙니까? 왜 북한식 표현을 자꾸 쓰려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5년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구나. 와,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실수로 주장하지만은 인민이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가 종전 상태입니까? 아니죠. 휴전 상태잖아요. 최근에도 북한이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그 미상 확인 물체였나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미상 무슨 물체라 미사일을 안 부르고
미학이 무슨 ICBM 뭐 그렇게 불렀었는데 미사일이 맞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표현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돼요. 장난질하면 안 됩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고요. 북한의 이런 표현들은 원래 뜻이 좋았다, 원래 뜻이 좋았는데 오염됐다. 어쨌든 뜻이 좋았든 안 좋았든 간에 오염된 거잖아요. 북한에서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럼 쓰지 말아야죠. 왜 좋은 의미였다고 그렇게 쉴드를 치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쉴드 치는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저도 한 가지만 그 방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아까 그 채팅에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인민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피플이라는 말을. 근데 그래서 이제 피플 파워 파티가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인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입니다. 충분히 당연히 뭐 인민, 국민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민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단어가 아니고 북한에서 쓰는 단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되는 거죠. 인민의 힘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있어서 가능은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다. 그거는 북한에서 쓰는 말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MBC로 또 C로 끝나네요. MB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MBC도 최근에 제가 단독 보도 낸 건데 울산 MBC 방송 자막에 인민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인민은요, 우리나라의 주적, 헌법에도 적혀있는 주적인 북한에서, 나라도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집단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울산 MBC 측은 표기 오류 사과드린다, 세심히 살피겠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 우선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논란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자막에 인민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또 미디어TV에 성명을 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울산 MBC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적을 받고 나서 울산 MBC 측에서 이게 잘못 사용된 건데 자기네들이 잘못 표기를 한 것이 아니라 AI가 번역 과정에서 그렇죠. 이제 그 인민이라고 잘못 적었다. 인명인데 원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글쎄요. 저희가 그래서 한 번 더 되찌기를 하는 것이 야 그러면 우리가 이 풀 영상을 확보를 해서 한번 AI 돌려보겠다 뭐라고 나오나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또 진실 공방이 단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 영상을 돌려봐도 인민이라고 사용될 맥락적인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야 진짜 뭔가 북한이랑 뭐가 있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지? 라는 이런 의구심을 또 불러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또 어떤 농담을 했냐면 야, AI가 썼다고 하는데 진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챗 GPT 같은 경우에도 평소 이용자의 성향과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또 결론값을 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 농담으로 정말 평소에 이제 그런 컨텐츠나 알고리즘을 주로 활용을 하셔서 이게 AI가 그쪽 성향에 맞춰서 결과값을 내준 걸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농담까지 오갔는데 사실 뭐 진짜 농담이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될 정도로 정말 이게 그 비상식적인 그런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실수를 했으면 그 또 정정 보도를 또 하고 바꿔줘야 되는 건데 또 이것도 사실 썸네일만 조용히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과라는 것도 그냥 댓글에 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댓글에 달았어요.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는 과정이 없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게 유난히 특정 언론사에서만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이제 저희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날 저희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가 유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기점으로 해서 이 많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23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하면요 각오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하자마자 또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언론과 방송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방송 뭐 장악하려 한다, 검열한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데요. 본인들이 보도와 방송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면은 그렇게 쫄지 않아도 돼요. 두려움에 떠는 것, 쫄고 있는 것은요. 결국 본인들이 보도 행태가 스스로 보기에도 문제될 만하구나 이거를 스스로 자백한 인정한 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뭘 당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MBC의 논란, 이러한 논란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 사실요, MBC 굉장히 큰 방송사 아닙니까? 그렇죠. 공영 방송이고. 근데 저희 펜앤마이크 기사나 방송에서도 이러한 실수, 저도 AI 프로그램 이용합니다. 근데 저는요, 검토를 해요. MBC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AI가 그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검토를 안 한 것도 굉장히 크나큰 실수이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실수입니다. 근데 저희 펜앤마이크도 저도 기사나 방송에서 이러한 실수가 없는데 왜 MBC는 이처럼 사고와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건지 이게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근데 그 MBC를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하루밖에 출근을 안 한 사람을 무리하게 탄핵을 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원래 탄핵 재판이라는 것은 6개월 안에 결론 내줘야 되는데 6개월 예. 지금 다 채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됨으로 인해서 원래 방통위에서 이 허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공영방송사들은. 그래서 KBS 1채널과 MBC 채널은 지금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언론정 자체도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이거 MBC의 또 사장을 비롯한 또 이런 임원들의 또 문제지 않겠습니까? 전 직원들은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MBC에도 또 여러 기자들도 있고 제3노조도 있고 한데 결국 이 임원들이 정파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예. 이 약간 방송국 자체를 공영방송사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아수라장을 만들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구성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 있을 때도 되게 황당한 보도들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또 시가행진을 부활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가행진을 부활시켜서 사실 이건 좀 나름대로는 보훈부로 격상을 시키고 우리 군 자체를 존중한다라는 또 많은 극찬 호평도 맞아요. 있었는데 MBC는 또 뭐 사실 북한을 뭐 도발을 한다느니 또 이게 굉장히 뭐 위협감을 또 유발을 한다느니 괜히 군인들 불러서 고생을 시킨다면서 되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정작 그 몇 년 전에 북한의 군 행진에 대해서는 또 그 위험이 느껴진다라고 또 평가를 썸네일부터 하면서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저희가 억지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맞냐?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행정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다 그냥 그 굳이 따지지도 않고 비판만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인민이라는 표현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도 국민과 싸우겠다는 식으로 사실 이거는 잘못 쓸래다 잘못 쓸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도둑이 재발 저리는 형태로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탄핵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마당에 또다시 탄핵을 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C에도 정상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BC 그렇죠.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복귀해서 지금 이 좀 시국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언론과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참 언론과 방송이 공정하지 못하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99% 확신을 합니다. 100%죠. 네. 하루밖에 근무를 안 한 사람을 탄핵을 시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체 왜 탄핵을 시켰냐라고 하니까 뭐 40초짜리 이제 뭐 졸속으로 면접을 해가지고 박문진을 뽑았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뭐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미리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게 아니겠어요? 그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말 같지도 않은 이유 가지고 그 취임하자마자 날려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근데 박문진 임기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네.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탄핵이 되면 또 이제 민주당이 당시 6인 체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면 반년이 걸리는데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일종의 협박을 해서 그렇게 그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걸 가지고 다시 그걸 명분 삼아서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100%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리고 이 최근 MBC랑 JTBC 자 이거 좀 보여주세요. JTBC, MBC 쌍두마차요. 뭐 이런 댓글까지 나올 정도로 대체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기울어졌다, 무슨 완전히 유튜브 소위 말하는 치우쳐져 있는 유튜브처럼 방송을 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MBC와 JTBC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너무 초현실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MBC랑 JTBC에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소위 억가를 하고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비판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런 무력감과 조바심이 동시에 읽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 미디어와는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하지 않거나 아예 사실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나 인터뷰 중단시키겠다라고 중간에 뛰쳐나오기도 하고 네. 사실 논란도 됐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가 이제 뉴미디어 시대에 정말 이게 열린 것이 아니냐, 레거시 미디어의 종말 아니냐. 그렇죠. 사실 이런 또 위기론을 증폭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시간짜리 인터뷰 영상이 5천
2,4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대단한 파급력을 보였는데 이런 현상이 국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한 또 레거시 미디어들의 위기의식도 있을 것이고 현재 JTBC와 MBC는 누가 봐도 너무 정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야 이렇게 유리한 국면에서도 지지율이 안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조바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동해서 이제 평소에도 좀 실수가 잦았지만 최근에 더 매주 사실 언급이 될 정도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JTBC랑 MBC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지금 쏟아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저희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채팅을 하는 것이 방송사, 언론들 못 믿겠다면서 펜앤마이크를 비롯한 유튜브 채널이 더 신뢰가 간다라는 채팅을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이런 채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저는 언론과 방송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과연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최근에 이러한 언론과 방송들의 행태, 보도 행태가 참 너무나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끝으로 오늘 방송 지금 거의 7,000명 가량 봐주시고 계시는데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요새 한 주 한 주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더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놓인 상황이 대단히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법원 내에서도 이게 무슨 민주당은 난동이다 뭐한다 하지만 대법관들조차도 과연 우리 사법부가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하고 맞아요. 또한 사실 영장 발부 판사가 혼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 3명의 판사가 3심을 통해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 발부 절차가 좀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판사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할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지만 사실 모든 저는 싸움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것이 적용되지가 않고 대중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양쪽의 감정선을 최대한 절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저도 미디어 특위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대변인단을 통해서 레거시 미디어도 상대를 하면서 또한 이 미디어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역할을 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저는 결과적으로 이 현재 탄핵 국면과 또 어쩌면 다가올지도 모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진행한 명희댕이님 펜앤마이 TV 믿고 보는 방송 감사해요. 저희 믿고 보는 언론과 방송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고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는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광고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PPL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여기 커피 브랜드 이런 거 방송의 PPL이나 이런 간접 광고 이런 거 저희 펜앤마이크한테 문의해 주실 분들은 펜앤마이크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중립 MG 코너는 MG라는 말이 들어간 만큼 저도 그리고 박명현 대변인도 저랑 같은 93년생입니다. 2030 청년들이 나와서 청년 정치인들 청년 패널들이 나와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속이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 그런 시사 이슈를 다루는 코멘트들을 하고 있으니까 오직 펜앤마이크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종편 방송, 공중파, 공영 방송, 유튜브 채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청년들 나와서 청년들끼리 얘기하는 코너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펜앤마이크 채널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